작년 12월 9일 워싱턴 포스트지와 비디오 감시 전문기관 IPVM이 한 기술 문건을 공개합니다. 중국 하웨이와 안면인식 스타트업 매그비가 작성한 이 문서는 2018년 두 기업이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해서 나이, 성별, 민족 등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을 테스트한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 카메라에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이 찍히면 자동으로 경찰에게 통보하는 시스템도 함께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안면인식 기업 매그비가 위구르인 식별기능 솔루션을 개발했고 하웨이가 이 많은 것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속성 분석의 일부로 민족을 알아낼 수 있는 테스트를 검증했다고 적혀 있었죠. 매그비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업 중 학생들의 행동과 표정을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분석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 기술은 매그비의 인텔리전트 클래스 솔루션입니다. 공개 후 욕을 먹고 중국 교육부가 AI가 탑재된 안면인식 기술 학내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매그비는 중국 칭화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출신 친구들끼리 만든 얼굴인식 스타트업입니다. 2012년 23살에 창업해서 2015년 안면인식 알고리즘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를 내놓죠. 2016년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가 알리바바의 간편결제 인증 시스템으로 도입되고 이후 비보 스마트폰,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 출싱 등 한 번쯤은 들어본 중국 기업들이 매그비의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중국 인터넷 금융 기업의 85% 이상이 매그비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그비는 지금 중국 14억 인구를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는 99.63% 정확하다는 구글의 안면인식 알고리즘 페이스넷만큼 정확한 알고리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페이스넷보다 간단한 CNN 알고리즘으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데이터였죠. 매그비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공안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태낭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늘의 구물이라는 뜻으로 촘촘한 CCTV를 통한 감시망을 말하죠. 중국은 CCTV를 2천만 대까지 확대하고 여기 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하려 하는 겁니다. 태낭 프로젝트가 발표된 2015년부터 중국은 국영펀드를 동원해 매그비 같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게 거액을 투자합니다. 태낭 프로젝트에는 매그비 같은 기술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태낭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들의 인종구별 기술 특허 등록 여부를 IPVM과 BBC가 공동으로 탐사해 2021년 1월 공개합니다. 하웨이는 중국 과학 아카데미와 2018년 7월 객체 속성 인식 방법, 장치, 컴퓨팅 장비 및 시스템 특허를 냈고 여기에는 위구르인이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인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하웨이는 이 특허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죠. 매그비는 2019년 6월 얼굴 특징을 추출하는 신경망 AI, 안면 검색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를 냈는데 여기에도 한족, 위구르족, 무명 등 인종 분류를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후 매그비도 이 특허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스타임의 이미지 검색 방법 및 장치 특허도 위구르를 민족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었고 알리바바, 바이두, 인텔리퓨전, 센싱테크 특허에도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서구의 인권감시 단체들이 다다다다다 몰려와서 중국 기업들을 후드리 착착 패는 것은 미중 패권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적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인권 문제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주요 도구로 정당성을 확보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죠. 서구 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설치한 감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반대로 별로 언급되지 않죠.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얼굴인식 기술은 윤리적, 기술적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손에 떼고 있죠.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이후 얼굴인식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센스타임, 매그비 같은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프리카 등으로 진출에 모색하고 있죠. 소수민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감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이 우려되는 지점이죠. 매그비의 급성장과 해외 진출 욕망은 중국 정부의 의지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사회통제 시스템이 필요했고 매그비는 성장이 필요했죠. 그래서 둘은 손을 잡았고 매그비는 공안을 얻고 14억 명의 데이터를 제한 없이 활용해서 성장하죠. 근데 기업 상장의 순간이 오면 이런 의존성이 문제가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중국 내 안면인식 인증 솔루션밖에 없으니까요. 매그비는 해외 진출과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언급했던 인텔리전트 클래스 솔루션이죠. 개망했죠. 게다가 2019년 10월 미국은 매그비 외 7개 중국 기업이 위구르 지역에 감시를 돕고 있다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센 유럽 진출도 어려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들로 진출하려는 겁니다.
한참 위구르 감시 논란이 시작된 2019년 5월 매그비의 공동 설립자인 인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은 아름답고 명료하고 우아한 것이라고 말하며 매그비의 기술이 위구르 탄압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술은 결코 잘못이 없으며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한다고 답했죠. 많은 엔지니어들은 인치처럼 기술 자체는 투명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기술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신경 쓸 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학계에서도 딥러닝 관련 논문 제출 시 해당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긍부정적 사회적 결과를 논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윤리적 판단을 하라는 거죠. 기술은 우리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사회에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은 너무 작죠. 윤리와 책임이 없는 기술, 그리고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기술은 손쉽게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보호와 안전을 내세우고 시작하지만 아주 쉽게 탄압을 위한 감시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죠. 방역 앞에서 우려조차 말하기 힘들지만 코로나가 끝난 후 도입된 수많은 시스템이 일상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런 문제들을 공론의 장으로 들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